네, 지니어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국지인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제 채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보자. 정확히 한 20년 전이네요. 2001년도니까 딱 20년 전에 제가 11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가족들이랑 외가 쪽 친척들, 이모랑 뭐 이모부, 외삼촌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저의 고향인 포항 근처에 그 영덕 가는 길에 있는 옥계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같이 놀러 갔었는데요. 포항 살다 보니까 거의 매년 여름마다 포항 근교에 뭐 죽장 혹은 옥계 그쪽으로 거의 매번 친척들이랑 자주 물놀이 갔었는데 그 해에도 어김없이 뭐 그렇게 갔습니다. 사실은 뭐 시간도 오래됐고 뭐 그렇게 많은 것들이 기억나진 않는데 그냥 당시에 제가 뭐 튜브 타고 놀았던 거, 그리고 당시에 그 계곡의 지형 형태는 대충 기억이 나요. 지금 찾을 수 있을래나? 그 장소를?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다리가 있고 다리 옆으로 뭐 이렇게 간이 화장실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구도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서 그냥 저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물놀이 했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수영을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저는 뭐 그냥 튜브 타고 놀았고 저희 형이랑 저희 아버지가 수영을 좀 잘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엄청 그냥 뭐랄까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그냥 뭐 평범하게 계곡에서 노는 것처럼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119 그 구급차가 오는 거예요. 멀리서. 하여튼 저 다리 아까 말씀드린 그 다리 쪽에 뭐 119 막 소리가 나가지고 막 보는데 뭐 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리저리 하다가 그 소방대원분들이 사람을 한 명 들것에 들고 싣고 가시는 거를 본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제가 조금 그래도 기억이 나는 거는 이게 나름대로 뭔가 좀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나 봐요. 왜냐면은 그때 그 소방관분들이 이렇게 들것에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 실려 가시는 분의 발 쪽을 제가 그냥 어떻게 얼핏 봤는데 조금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빛이 도는 걸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런 걸 본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딱 보고 있는데 같이 옆에 있던 막내 이모부가 제 이제 눈을 가리면서 저런 거 보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냥 뭐 하여튼 어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냥 그런 사람이 실려 가는구나, 뭐 저게 약간 사람이 죽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뭐 넘겼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 실려 가신 그 분을 물속에서 이렇게 구해낸 사람이 저희 아버지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얘기죠. 제 시점에서는 모르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사실 이 얘기도 지금 제가 들은 지가 좀 돼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자세하게 그때 당시 어떤 모든 팩트대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제 저는 저대로 튜브 타고 놀고 있고 얕은 데서 놀고 있고 저희 형이랑 저희 아버지는 또 나름 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수영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물이 있고 그 계곡이다 보니까 막 바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솟아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에서 당시에 그 대학생 분들이 놀러 와가지고 다이빙을 막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또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조금 높이가 있는 바위였습니다. 한 2, 3m? 2m에서 3m?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뭐 어려가지고 바위가 높아 보였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막 한 2, 3m 정도 되는 그런 바위에서 대학생 형들이 다이빙을 하고 막 그렇게 놀던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자기들끼리 놀다가 대학생분들이 막 친구가 한 명 들어갔는데 다이빙하고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움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를 보고 있던, 근처에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있던 제 아버지랑 형이랑 이렇게 보고 있던 차에 그렇게 대학생들이 이렇게 도움 요청 구조 신호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 친구가 그렇게 되니까 바로 119에 연락은 했겠죠. 근데 거기가 산속 계곡이고 하다 보니까 뭐 소방관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빨리 오셔도 그 뭐랄까 그런 골든타임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 아버지가 뭐 또 해병대 또 나오셨거든요. 해병대 또 수대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으신데, 참고로 이제 저희 아버지도 해병대, 저희 형도 해병대, 저도 해병대 나왔는데, 아무튼 그 아버지께서 그래도 좀 물이랑 조금 잘, 하여튼 물에 대해서 좀 하여튼 뭐 뭐랄까 수영 실력이라던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있으신 분이라 가지고 그 상황에서 또 사람이 잘못되는 거를 뭐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지금 생각해도 참 그 부분은 참 존경스러워요. 예. 왜냐면은 참 침착하게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그 익수자, 그러니까 물에 빠지신 분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물에 빠졌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구하러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물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구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구하러 가는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뭐 그렇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구출을 하는 거는 많이 위험하고 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마 다른 데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 잡는 순간 거의 같이 죽는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뭐 능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구조하는 사람은 구조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물 속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철칙입니다. 진짜 대부분의 익사 사고가 구하러 갔다가 같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분 다 사시려면 무조건 물 밖에서 물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구조하시는 분. 이걸 철칙을 잘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뭐 구조를 할 때는 물에 안 들어가고, 같이 물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뭐 튜브라던가 줄을 던져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방법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물에 빠지신 분은 이미 조금 물에 가라앉은,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제 구하러 들어갔다가, 이게 제가 듣기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빠지신 분들은 그런 어떤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서 자신을 구해주러 온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조하러 가신 분들도 막 이렇게 잡히고 하니까 수영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둘 다 위험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거를 저희 아버지도 아셨는지 일단은 조금 기다리셨대요. 그 익수자분께서 조금 정신을 완전 잃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가가서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해도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거 못하도록 조금 이렇게 진정될 때까지 시간을 좀 일부러 기다렸다가, 그럼 이 사람 기절할 때까지 놔둬야 됩니다. 아 진짜로? 저를 기절할 때 진짜 놔둬야 돼요. 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사실.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기절했다가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튜브에 그 바람을 다 빼고, 왜냐면 잠수를 해야 되니까 튜브에 있는 공기를 다 빼고 그걸 이제 허리에 두르십니다. 허리에 두르시고 그 튜브에다가 끈 있잖아요. 노끈이나 하여튼 구할 수 있는 끈을 묶은 다음에 그 끈을 이제 밖에, 물 밖에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맡겨가지고 주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신호를 주면은 땡겨라, 이런 식의 이제 조치를 취해놓고 이제 그 튜브를 허리에 둘러매고 잠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잠수를 들어가셔서 익수자 그분을 데리고 나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조를 하고 이렇게 조금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119 구조대가 오셔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일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타 뭐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기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처럼 되어 있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신 그때 당시에 대학생 형은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사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가 듣기로 전라도 쪽에 이제 고향이 본가가 전라도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의 부모님께서 그 쌀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때 당시에 한 그 이후로 몇 년간은 그 형님의 집에서 농사를 지은 쌀을 한 가마니씩 저희 집으로 매년 보내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밥도 해먹고 그랬었어요, 당시에. 뭐 물론 지금까지는 안 오는데 하여튼 당시에 꽤 몇 년 동안은 매년 그 집에서 쌀도 보내주시고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었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찍으려고 다시 그 당시의 기사라던가 그걸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당시에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40대 중반의 나이셨고, 그 대학생 형이 뭐 20 중반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이제 한 20년 지나면서 제가 벌써 이제 31살이 되고, 그 형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대학생 형이 지금은 벌써 이제 당시의 저희 아버지 나이, 그러니까 한 45 정도 됐겠죠. 그런 어떤 상황이 됐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참 확실히 세월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분은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또 한 가정을 꾸리고 계실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잘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요즘에 그냥 뭐 매년 이맘때쯤에 생각나는 어떤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이 보면은 거의 휴가철 막바지, 늦은 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막바지 휴가철인데 다들 이제 항상 물놀이도 좋지만 항상 그런 거 할 때 조심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네, 물이라는 게 항상 이제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네, 하여튼 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다들 조심하시고요. 막바지 휴가 잘 보내시고요. 이제 점점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더라고요. 점점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좀만 지나면은 일교차가 좀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뭐 그냥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하여튼 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럼 이번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